안녕하세요. 이상훈 성형외과 원장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상안검거상술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상안검거상술이라는 것은 제가 29년 전에 눈꺼풀을 처진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수술로서 눈썹 밑에서 폭을 10에서부터 한 18mm까지, 눈썹 밑에서 길이는 한 50에서부터 한 60mm까지 이렇게 잘라내서 전체적으로 끌어올려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수술하는 방법은 처진 눈꺼풀을 올려주기 위해서 피부하고 근육을 적절히 잘라서 없애놓고 밑에 있는 피부하고 근육을 눈썹 밑으로 위로 당겨서 꼬매는 수술입니다. 수술이 굉장히 아프고 할 것 같지만 전혀 아프지 않고 한 일주일만 되면 수술 안 한 듯이 자연스러워질 수도 있는 아주 좋은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눈꺼풀이 처진 사람들은 모두 다 해야 되는 수술입니다. 대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상안검거상술이다 하면 눈꺼풀이 처진 50대나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수술하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저희 병원에서 통계를 내본 거에 의하면 오히려 10대, 20대가 실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안검거상술의 장점을 얘기하라고 하면 흉터가 거의 없으면서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눈썹을 들고 턱을 들고 아래를 쳐다보는 노인네 같은 모습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눈썹이 내려옴으로써 이마에 주름이 없어지게 되고 눈썹이 내려오면서 얼굴 비율이 맞아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미인 미남이 될 수 있습니다. 눈꺼풀이 처진 게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눈도 커지고 젊은 모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눈꺼풀이 처지지 않게 하고 동시에 매몰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하기 때문에 눈이 더 시원하게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눈꺼풀이 두꺼운 사람들이 눈꺼풀이 얇아지게 됩니다. 또한 눈꺼풀이 꺼지신 분들을 잘라버릴 근육을 이용해서 눈꺼풀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눈 꺼짐에도 좋은 수술입니다. 그야말로 이 눈꺼풀에 대해서는 거의 만병통치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수술입니다. 상안검거상술과 쌍꺼풀 수술은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오히려 권장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한복 치마가 땅에 끌리는데 이걸 허리띠만 매면 쌍꺼풀 수술만 하면 이렇게 덮여져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모양이 나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리 단을수선하고 허리띠를 동시에 매는 것이 가장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상안검거상술과 쌍꺼풀 수술을 동시에 하시는 것이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사정이 있다 하면 두 가지 수술은 따로 해도 됩니다. 제가 환자들한테 설명하기를 전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100%라고 할 때 상안검거상술로 약 70%를 고칠 수 있습니다. 쌍꺼풀로 한 20% 더 예뻐집니다. 그렇게 하고 앞트임을 함으로써 한 10% 더 이뻐지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상안검거상술은 눈썹 밑에서 처진 눈꺼풀을 올려주는 수술을 얘기한 것입니다. 즉 상안검, 윗눈꺼풀 위로 올려주겠다, 이제 그런 뜻에서 제가 29년 전에 상안검거상술이라고 이름 붙인 수술입니다. 그렇게 하고 눈썹 거상술이라는 것은 눈썹 위에서 피부를 잘라서 눈썹을 위로 당겨주는 수술입니다. 그런 수술이 나오게 된 데는 서양 사람들은 눈썹이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면서 밑으로 이렇게 처져 내려오는 경우에 눈썹을 들어올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술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95% 이상이 눈썹을 들고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눈썹을 위로 들리면 얼굴의 비율이 맞지 않게 됩니다. 저는 그 수술에서 반대할 뿐만 아니라 눈썹 밑으로 자르면 흉터가 거의 없게 되는데 피부의 두께 차이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 사이가 멀기 때문에 앞트임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거의 90%에 이릅니다.
그런데 뒤트임은 실제로 눈은 길어지지 않으면서 흉터가 생기고 눈매가 나빠지기 때문에 뒤트임은 반대하고 같이 시행하지도 않습니다. 이 환자를 설명해 보면 다른 곳에서 뒤트임을 해가지고 이렇게 흉터가 생기고 외안각의 날카로움이 없어져서 전체적으로 블런트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복원을 해서 고쳐주는 그런 케이스가 수술하고 1개월짜라서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세 여자 환자로서 눈 안쪽이 더 덮였기 때문에 눈 안쪽만 더 들어서 팔자 눈썹이 되면서 눈썹을 들면서 턱을 들어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환자고, 그 다음에 눈 안쪽이 덮여서 약간 사시같이 보이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이런 분한테 눈썹 밑에서 폭을 한 11mm, 길이로는 한 52mm를 피부하고 근육하고 근막을 다 잘라서 위로 당겨주는 상안검어 상수를 시행했습니다. 수술 후 모습인데 눈썹이 내려와서 일자 눈썹이 됐습니다. 팔자로 들고 있던 걸 더 이상 들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내려왔고, 그래서 눈하고 눈썹 사이가 좁아진 걸 알 수 있으면서 턱을 당기게 됐기 때문에 눈이 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안검어 상술만 했고 쌍꺼풀 수술은 하지 않은 상태로 자기 쌍꺼풀입니다. 앞트임을 함으로써 이 사시같이 보이는 가성 사시를 고쳐서 초점이 잘 맞게 됐습니다. 우리 아름다움의 시작은 초점입니다. 초점이 안 맞는 미인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좋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6세 여자 환자로 눈꺼풀이 처지니까 눈썹을 들고 있고 눈 사이가 멀기 때문에 가성사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눈꺼풀이 아주 두꺼운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북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상안검거 상술, 쌍꺼풀 매몰법, 앞트임을 같이 한 케이스로 눈썹이 내려왔고 자기 눈매가 다 나왔으면서 사시 같은 게 없어진 초점이 맞는 눈이 돼서 아주 이쁜 모습이 됐습니다. 코 수술도 같이 해가지고 본인이 만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세 번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세 여자 환자로 눈꺼풀이 처지니까 눈썹을 많이 들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 안쪽을 덮으니까 안쪽만 더 올려서 이렇게 팔자 눈썹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얼굴의 가운데만 길어져서 얼굴의 반가량을 이 중안면이 차지하기 때문에 얼굴 비율이 깨진 상태입니다. 눈꺼풀도 약간 두꺼운 상태고 눈매를 가리고 있으면서 눈이 안쪽에서 덮기 때문에 약간 사시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눈썹 밑에서 약 폭을 한 13mm, 여기를 한 55mm 정도 상안검거 상술만 한 케이스입니다. 수술하고 3개월 됐을 때 모습인데 아직도 눈썹을 좀 들고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 눈썹은 이쪽에서도 더 많이 들었었고 여기 지금 오른쪽 눈썹을 더 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분이 오른쪽 눈이 주시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한테는 여기다 보톡스를 양쪽에다가 이렇게 놔주면은 눈썹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도 계속 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이마 전체에 보톡스를 5방울 이렇게 놔주면은 눈썹이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흉터가 3개월 때 흉터인데 이분이 앞쪽을 더 드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 앞쪽에 흉터가 좀 더 생길 수 있는데 이건 시간이 지나면 흉터가 거의 없게 됩니다. 이 흉터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보톡스를 놔주는 것이 더 좋은 케이스입니다. 나중에 앞트임을 하고 쌍꺼풀 매몰법으로 하면 오히려 이 눈썹이 들었던 것도 더 쉽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훨씬 세련된 모습으로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4세 여자 환자로 눈꺼풀이 처져서 자기 쌍꺼풀을 다 가리게 됐고 눈꺼풀이 두꺼워서 전반적으로 약간 고집스러운 모습이 되면서 눈썹은 바깥쪽만
이렇게 더 들고 있어서 약간 화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분한테 상안검 거상술을 폭을 11mm, 요 길이는 눈썹을 조금 벗어난 55mm를 잘라서 끌어올려 준 상태입니다. 수술하고 6개월째 모습인데 자기 원래 숨어있던 쌍꺼풀을 찾게 됐고 자기 눈매 모양을 그대로 찾을 수 있으면서 눈썹이 올라갔던 거는 눈썹이 내려와서 자기 원래 위치로 와 있으면서 흉터는 거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인상이 좋아져서 평균적으로 한 7년 정도는 젊어진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4세 환자로 눈꺼풀이 처지고 그래서 자기 쌍꺼풀을 가리면서 동시에 눈은 꺼져서 퀭한 모습이라서 나이 들어 보입니다. 이분은 눈썹은 거의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눈꺼풀이 처지기 전에 여기 눈이 꺼진 데서 미리 잡아당기기 때문에 적게 처지는 것입니다. 눈 꺼진 부분에서는 더 이게 올라가 있고 바깥쪽에서 내려가 있는 이유는 이쪽에서는 더 당겨지지 않고 눈 꺼짐에 의해서 이게 당겨지기 때문에 쌍꺼풀이 이쪽이 넓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상안검 거상술을 하면서 잘라버릴 근육을 요 꺼진 부분으로 옮겨주는 제가 이름 붙인 눈둘레근 피판술이라는 것을 같이 해준 케이스로 2달이 됐을 때 흉터는 아직은 약간 보인 상태지만 눈 꺼짐과 처짐을 동시에 해결한 케이스입니다. 여섯 번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 된 여자 환자로 눈꺼풀이 처지니까 눈썹을 들고 있고 눈이 꺼지면서 이렇게 주름이 가는 상태입니다. 이분은 저한테 16년 전에 눈밑 수술을 받아서 16년이 지났음에도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폭을 12mm를 자르고 한 58mm 눈썹 끝에까지 더 나가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피부는 제거해버리고 눈 감는 근육은 눈 꺼진 대로 옮겨주는 눈둘레근 피판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하고 1년이 지난 모습으로 이 부분이 흉터도 거의 안 보이게 되면서 눈 꺼짐이 없어지고 눈 처짐이 해결돼서 오히려 74세에서 75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6분의 사례를 보셨습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고 중년도 있고 연세가 많으신 70대도 보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예뻐지고 젊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또 보신 환자 중에는 눈꺼풀이 두꺼운 사람도 있고 얇은 사람도 있는데 눈둘레근 피판술로 채워줌으로써 좋아질 수 있습니다. 나이 생각하지 마시고 상안검 거상술과 거기에 맞는 부수적인 수술들을 시행하셔서 젊게 사시고 아름답게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